중앙 메디슨 반대 전환 솔랑키인데요. 솔랑키 어디로 차는 거예요? 하늘로 쏘사는데 이게 굴절된 건가요? 지금은 후이센 수비 완전 미스였거든요. 네, 여기서 이게 헛발질 해줘가지고 완전 미스였는데. 근데 이거 마지막에 그렇네. 솔랑키가 잘못 쳤네. 아니, 너무 이쪽으로 쏘사가지고 신정팀에 대한 사랑이 큰가? 세네시가 빠진 그 자리를 조금은 공략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세네시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거든요. 세네시가 지나서 없는 게 아닌가요? 5시여가지고 지금. 세네시. 와! 또 세트 피스야. 세트 와, 피스는 진짜. 잘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수비를. 세트 피스야. 또야. 디나이스의 골이 결국 터지네요. 아무도 안 막았어. 야, 저 뒤에서 돌아가는. 야, 어떻게 이거 아무도 안 막아?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팝포스트야. 항상 팝포스트인데 먹히는 것도. 우와. 야, 이거 이거는 포스터. 한 골 막았다. 지금 한 골 막았다. 완전 한 골 막았어요 포스터가. 네, 강제 회춘하는 포스터. 자, 소니 들어왔습니다. 역시 사르를 빼고 소니를 넣네요. 오. 사르를 원홀딩으로 넣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골! 소니 들어가자마자 골! 교체 투입되자마자 골. 오빈 거 같아. 봐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맞네. 엄청 옵사이드네요. 골보다 앞이었다. 골키퍼 맞고 가도 해요. 순간을 보는 거예요. 슈팅 순간을. 뭐야 슛! 나 이거 포스터. 야! 와! 결국 들어갔는데 얘 이거 오비에요. 맞고 갔으니까. 아니, 지금 근데 맞고 가서 그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레이보다는 앞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여전히. 다행이네요. 예. 일단 옵사이드 취소. 자, 토트넘이 본머스 원정을 떠나서 결국 0대1로 패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지 못하면서 현재 순위가 10위로 처지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완전 중위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 사실 이 중위권이 승점이 따닥따닥 붙어있잖아요. 팀들이.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본머스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10위까지 떨어진 토트넘이고요. 사실 이 스코어가 1대0인데 경기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대0 정도로 끝나서 다행인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부화진님? 일단 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월요일 새벽에 있을 첼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선택부터가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 네. 차라리 첼시전이 더 이기기 쉽지 않은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경기를 던지더라도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경기에서 존슨이 왼쪽 윙, 그리고 이제 그 솔랑키가 9번, 그리고 이제 클루세스키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공격진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다 터졌죠. 다 터졌죠. 예. 다 보였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점. 솔랑키는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초반에 상대 수비 쪽에 미스를 유발을 하면서 기회들을 만들긴 했었는데 거기서 솔랑키는 그냥 골대만 봤어요. 무슨 경주마처럼 나 친정팀 상대로 오늘 골 넣을 거야. 뭐 이런 마음가짐인지 주변을 아예 안 보고. 아예 안 봤죠. 그러니까 계속. 주변에서 달려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냥 혼자서 볼을 끌고 가거나 혼자서 슈팅을 가져가거나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클룹세스키는 윙에 있을 때의 단점이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하더라도 그게 유효하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전반전엔 그나마 그래도 돌파가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네. 클럽으로부터. 하지만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막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브래넌 존스는 주변에서 살려주지 않으면은 이 선수가 그냥 잠수를 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없는 선수가 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브래넌 존슨의 강점은 결국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어서 마무리 짓는 이거 하나 믿고 쓰는 거예요. 빠르게. 예, 그러니까 뭐 경기력에 끼치는 영향력은 적지만은 그냥 효율성으로 한 골 한 골 넣는 그걸로 쓰는 선수인데, 이미 뭐 공격 2명에서부터 뭔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존슨이 그냥 투명 인간화가 네. 된 거죠. 아예 안 보였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안 그래도 본머스가
압박을 토트넘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라올라 감독의 특성도 있는 건데 그 상대의 압박에 완전히 휘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도 계속 끊기고 네. 그러니까 중원에서 볼 백업도 안 되고 그나마 상대 미스 수비 미스에서 가로채서 무언가 기회가 나올 때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반전 내내 토트넘의 슈팅이 5번밖에 없었고 네. 그 5번도 위협적인 슈팅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쵸. 전반전에. 반면에 본머스는 코너킥 한 방에 딸깍. 날까. 예. 사실 이게 토트넘이 계속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혀왔던 게 세트피스 수비인데 예. 오늘도 그 한 번의 코너킥에서 그것도 상대팀에서 가장 키 큰 센터백 후이센을 그대로 놓쳤어요. 예. 그러니까 테버니어가 길게 파포스트 보냈고 걸로 이제 후이센이 돌아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죠. 너무 자유롭게 헤더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마크 헤더로 골을 넣었는데 참고로 딘 후이센이 이제 19살 선수거든요. 네. 프리미어 리그에서 본머스가 골을 넣은 최초의 10대 선수가 됐습니다. 아. 센터백인데. 그 기록을 하나 만들어줬네요. 예. 토트넘이.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토트넘이 후반 초반에 이른 시점에 이제 승부수를 던졌죠. 57분경에 카페사르를 빼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넣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조금 토트넘의 공격이 막 전개가 됐어요. 갑자기 소니 하나 들어왔는데 네. 좀 살아났습니다. 그때 잠깐. 예, 그러면서 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도 했었는데 그 취소가 됐죠. 옵사이드여서 취소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메디슨이 돌면서 슈팅을 그렇죠. 가져갔는데 그게 빗나가는 상황도 생겼고 그러면서 후반 초반에 슈팅이 잠시 동안 네. 토트넘 5대 본머스 1이 됐어요. 그러면서 토트넘이 흐름을 가져오는 듯 싶었는데 여기서 토트넘한테 악재가 발생을 했죠. 벤 데이비스가 쓰러졌는데 이 가슴이 철렁했던 게 허벅지 뒤를 잡은 거예요. 예. 이거 햄스트링이 아닌가. 지금 센터백 로메로랑 판더벤 둘 다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은 진짜 힘들거든요. 예. 치명적인데 이게 벤 데이비스 햄스트링 같지 않나요? 그거는 뭐 햄스트링이라고 보이죠. 완전 확실히. 그럼 몇 주 동안 못 나올 것 같긴 그렇죠. 뭐 정말 경미한 햄스트링 K처럼 네. 그런 경우 한 2주 정도? 그리고 통상적인 햄스트링이면 3주? 아, 좀 심하면은 6주, 8주 막 이렇게도 되죠. 네. 찢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 걸어서 나간 거 보면은 6주짜리까지는 아니고 네. 2주나 3주? 음, 근데 통상 그냥 햄스트링 부상 당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3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3주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센터백이 없다 보니까 그레이가 이제 중앙으로 오고 그리고 포로가 교체 투입되면서 포로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본머스의 공격 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비 불안이 있다 보니까 그레이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드라구신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상황들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진짜 그 이후로는 그가 후반전 슈팅 숫자가 전체가 16대 7이거든요. 네. 근데 벤 데이비스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5대 1이라고 했잖아요. 토트넘이 5대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벤 데이비스 부상 당하고 나서의 슈팅 숫자는 본머스가 15회인 거고 토트넘은 2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역전된 거죠. 예. 경기 흐름도 완전 넘어갔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워낙 이게 밀리는 경기 그거가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그 80분경에는 메디슨과 비수마를 빼고 베르너와 베리바를 넣었거든요. 야, 이거 승부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공격수 4명 배치하고 그렇죠. 미드필더 1명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아니면 클루바고 베리발 미드필더 2명 세우고 공격 4명 세우고 하겠다. 네. 근데 실질적인 공격자는 5명의 미드필더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두들겨 맞았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게 위에 아래가 약하니까 수비도 지금 불안한데 그냥 공격수만 때려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아예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갇혀서 두들겨 맞는 거죠. 네.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배급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키핑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한데 그냥 공격 숫자만 많이 때려 넣으니까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는 게 이 플랜 A가 안 됐을 때 좀 이렇게
변화를 조금씩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그 변화들이 다 좀 답답하고 이게 여기서 이런 변화가 맞나? 좀 물음표가 드는 변화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 공격 변화도 그랬고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수비 불안도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그냥 공격수만 많이 때려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위험 상황들만 더 많이 노출을 하면서 본머스가 골을 넣지 못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쵸. 본머스한테 기회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경기 최종 기록은 본머스가 슈팅 21회, 토트넘 12회, 와. 빅찬스 토트넘 0회. 공격수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빅찬스가 없어요. 반면에 네. 본머스 5회. 기대 득점도 본머스 3.31골, 토트넘 0.58골. 와. 그러니까 3골 이상 실점할 경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토트넘 입장에서 위험한 장면도 정말 많았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포스터 골키퍼가 오늘 잘 막아줬어요. 네. 오늘 또 선방도 많이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BBC의 이제 코멘테이터인 조너던 피어스가 본머스가 일찌감치 경기를 끝내야만 했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기회들을 정말 많이 놓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토트넘 입장에서는 보면서 다행이죠. 3골, 4골을 넣었어야 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가 됐는데 사실 이 경기가 또 중요했던 게 다음 경기가 첼시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첼시는 지금 리그 2위에 위치했고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팀을 상대로 괜찮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그렇죠.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첼시는 주중에도 이번에도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네. 소폭의 그러면서 이제 은쿤쿠가 가짜 9번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첼시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근데 좀 또 너무 불안한 게 본머스를 상대로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수비가 아무리 로메로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로메로는 몸인 상태가 100%는 아닐 거고 부상해서 갓 복귀한 거니까. 로메로가 나와야죠. 센터백이 없기 때문에 그가 네. 설령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더라도 내보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라도 내보낼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상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리스크까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경기 이 본머스전에서 승리를 못 거두면서 오히려 지금 토트넘이 안게 된 부담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렇죠. 로메로가 만약에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된다면 무리한 선발이기 때문에 부상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로메로가 선발 출전 안 한다고 하면 센터백 조합이 드라구신이랑 아치그레인데 그것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첼시 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포스글로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뭐 체력적인 안배 이런 걸로 아끼었다고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선발로 냈던 게 어떨까.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움이 결과론적으로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차라리 선발로 내보내서 정상적인 경기였을 때 일찌감치 조금은 매조지를 짓고 그쵸. 바꾸는 게 더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도리어 이제 베르너라던가 존슨의 빠른 발이 더 빛을 발할 수도 있었고요. 네. 왜냐면 상대가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그러니까 사실 지금 토트넘이 뭐 주중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뭐 이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고 좀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아무튼 뭐 이 경기 결국은 지면서 네. 본머스한테 역전을 당했죠. 그러면서 네. 본머스가 9위까지 올라갔고 반면에 토트넘은 10위에다가 이제 뭐 13위인 맨유하고의 승점 차도 1점밖에 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승점이 또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 또 하위권으로 처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앞으로 토트넘이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겠다. 오늘 경기는 진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와 토트넘의 안 좋은 부분들이 다 드러났던 경기였다. 클럽도 오늘은 유난히 볼을 끌었어요. 네. 최근 중앙 미드필더로 바뀌면서 조금 간결하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볼을 끌면서 계속 소유권을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네. 드라구신 발밑 여전히 안 좋고 그레이도 여전히 뭐 어린 티가 팍팍 나고 베리발도 어린 티가 팍팍 나고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네.
그냥 안 좋은 부분들이 가장 드러났던 네. 거의 뭐 팰리스전과 함께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았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